안녕하세요. 퀵북스 데스크탑 두 번째 수업입니다. 이번 두 번째 수업에서는 고정자산의 구입, 그리고 직원들이 사용하는 크레딧 카드를 레지스터하고 그 다음 데빗 카드, 그래서 크레딧 카드의 사용과 데빗 카드의 사용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열려 있는 것은 맨 처음 우리가 퀵북스를 시작할 때 있는 것으로서 1번 수업을 우리가 QBD New Class라는 회사 장부를 만들어서 쓰므로 여기를 선택을 하고 오픈을 클릭합니다. 그렇게 되면 항상 패스워드를 요구하게 됩니다. 처음에 오픈할 때 우리가 패스워드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패스워드를 집어넣어야만 되겠습니다. 또한 나중에 복구를 하기 위해서 시큐리티 퀘션 하나 물어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답을 써 넣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패스워드가 다 만들어졌다고 나오게 되면 오케이, 직원들이 크레딧 카드를 사용한다면 비즈니스 크레딧 카드는 사용자마다 번호가 전부 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레딧 카드 하나하나가 전부 다 새로운 회계 계정, 어카운트를 등록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컴퍼니 메뉴에서 Chart of Accounts를 클릭하시고 밑쪽에 있는 어카운트에 가셔서 Add New, 그죠? 네, New Account. 이건 Ctrl 플러스 N 숏컷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Ctrl New를 클릭하셔서 여기에서는 타입은 크레딧 카드. 그래서 Continue 하시고 직원들의 크레딧 카드가 10장, 20장, 200장 이렇게 많아진다면 우리는 메인 크레딧 카드 어카운트를 만들어 놓아야만 총액을 한꺼번에 컨트롤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카운트 네임을 비자 메인, 물론 이것이 어느 은행에서 발행이 된 것이라면 그런 것들은 여기 디스크립션에다가 비자, 메인, ABC뱅크 이런 식으로 다 써놓으셔야 되겠죠. 이 비자 메인은 직접 사용하는 카드가 아니고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다른 모든 비자 카드들의 마더 어카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자 메인이라는 것을 하나를 등록을 하여 놓고 Save and New를 클릭하셔서 첫 번째 카드 끝 넘버가 3000으로 시작하는 데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비자 카드라는 것을 대개는 알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 이름도 써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용자는 수잔 스미스, 여기에서 라스트 네임은 대문자로 써놓으시는 것도 권장합니다. 이것은 진짜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죠. 그러면 이건 Sub Account of Visa Main 크레딧 카드를 만들어서 Visa Main이라는 어카운트에 Sub Account라는 것을 꼭 알려주어야만 됩니다. 여기에 더 필요하다면 더 자세한 설명을 써넣어주면 되겠습니다. 크레딧 카드 어카운트는 여러분들이 하고 또다시 Save and New, 그 다음 어카운트는 끝 넘버가 3001로 시작되고 사용은 알버트 브라운입니다. 역시 Sub Account of Main, 비자 메인이 Mother 어카운트이기 때문에 항상 신경 쓰시고 그 다음에 Ctrl C, Ctrl V에서 여기다가 자세한 거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또다시 Save and New 하시고 이번 이 카드의 사용자는 샘 콜맨입니다. 역시 Sub Account of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보이시죠? Mother 어카운트는 맨 앞쪽에 써 있고
그 다음 서브 어카운트들은 이렇게 약간 오른쪽으로 또 밀려서 써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회사에서 사용하는 모든 크레딧 카드는 fictitious account인 Visa Main이라는 mother account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왜 해야 되는 것은 필요하다면 비즈니스 카드는 카드마다 사용자의 리밋을 정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직원은 500불, 그 다음에 더 오래된 사람은 2,000불, 누구는 10,000불, 여기에 리밋을 써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크레딧 카드는 여기까지 등록을 하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ave and Close를 하려고 그랬더니 여기 Set up Bank Feed, 이 Bank Feed는 온라인으로 내 퀵북 장부와 은행 혹은 크레딧 카드 발행 은행들에서 크레딧 카드 어카운트를 직접 퀵북과 연결해서 대개는 밤 10시 전후로 여러분들 회사의 퀵북 장부로 데이터를 보내놓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 다음날 체크를 하셔서 컨펌을 하시면 내 퀵북 장부에 크레딧 카드의 사용 혹은 은행 수표의 사용이 자동으로 옮겨올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아직은 우리는 그거는 터치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셋업하지 않기 때문에 노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차트 오브 어카운트에 이렇게 우리가 만든 크레딧 카드들이 비자 메인 서브 어카운트들은 이렇게 밑으로 약간 밀려 있는 것을 보이시죠? 그리고 타입은 크레딧 카드, 밸런스는 당연히 제로. 그래서 크레딧 카드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111 구좌에는 우리가 투자자에게서 투자금을 받아서 입금을 하였기 때문에 디파짓을 하였기 때문에 밸런스가 있지만 또 다른 구좌 999 구좌에는 밸런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트랜스퍼 하게 된다면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들은 온라인에서 뱅크에 접속하여서 트랜스퍼를 하시겠죠. 그러면 뱅킹 메뉴를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에 트랜스퍼 펀즈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퍼 펀즈를 클릭하시고 여기에 날짜는 2월 1일 엑서사이즈 2의 첫 번째 문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트랜스퍼 펀즈 만약에 어느 지점과 연관이 있다면 여기에다가 하시면 되겠지만 이건 우리 회사 본사의 은행 부자이기 때문에 클래스는 터치하지 않고 트랜스퍼 펀즈 from 111 구좌 그렇게 되면 111 구좌에 있는 밸런스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999 구좌로 얼마를 할까요? 지금 현재 밸런스는 당연히 0. 여기에 10만 불을 보내준다면 어떻게 되느냐? 네, 코마는 찍으시면 안 된다 그러셨죠. 그래서 이것으로 끝나게 되니까 save and close. 더 이상의 transfer funds가 없으니까 save and close 하겠습니다. 그러니 future 30일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니까 yes 하여 주시고 클래스를 안 적었는데 그래도 그냥 내가 알고 안 적은 거니까 Save Anyway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와 같이 클래스에 어사인을 하지 않으면 워닝이 뜨는 것도 역시 커스터머 우리 회사의 세팅, 컴퍼니 세팅, 에딧 프리퍼런스에 가서 나중에 이걸 워닝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Save Anyway. 물론 서로 다른 은행이라면 펀드 트랜스퍼 온라인으로 하기 싫다면 뱅킹 라이텍스에 가서 수표를 발행하여서 다른 은행 구좌에다가 입금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2월 2일 날 우리는 오피스 디팟에 가서 뉴욕 브랜치를 위한 퍼니처 가구 6만 브러치를 구입합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수표를 발행해서 구입합니다. 자, 뱅킹
메뉴에 가서 write checks를 한 다음에 111 구좌에서부터 지불합니다. 항상 맞는 어카운트를 선택하였는지 확인하셔야만 됩니다. 수표 번호는 자동으로 해줄 것이고 두 번째 문제이기 때문에 2월 2일 여기에는 가셔서 보셨더니 우리가 오피스 디팟은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가서 클릭하시기 때문에 한번 처음에 등록할 때는 시간이 들지만 그 다음부터는 거의 자동으로 되고 지금 여기에 보이시는 오피스 디팟이라는 수표를 내가 이름만 페이 이름만 적었더니 마지막에 우리가 샀던 것들 오피스 서플라이를 우리가 두 줄에 걸쳐서 산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오토콜 프리필드 되어 있는 데이터를 마지막에 작업한 것을 자동으로 이렇게 채워주는 것을 오토콜 옵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역시 edit preference에서 이렇게 해달라 혹은 해주지 말아라 하는 것이 있고 제 교재에 가면 문제집에 거기에 이 세팅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써 있습니다. 자, 오피스 서플라이에 가서 이번에는 오피스 디팟에서 오피스 서플라이즈를 산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퍼니처를 샀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고 F자를 한번 써서 혹시 퍼니처가 있는가 하고 보니까 이미 퀵북스가 알아서 퍼니처 앤 에퀴먼트라고 만들어준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타입이 픽스드 어셋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줄에 오피스 서플라이는 특별히 여기에는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필요가 없다 그러면 지우시면 됩니다. 그냥 빈 것으로 제로로 남겨놓으셔도 장부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왜 Furniture and Equipment는 여기에서 보듯이 오피스 서플라이의 타입은 expense인데 Furniture and Equipment는 타입이 왜 Fixed Asset이냐? 자, IRS에서 여러분들이 6만 불 퍼니처를 샀어요. 퍼니처는 우리가 다시 되파는 퍼니처 가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회사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그런데 IRS에서 당신 퍼니처는 반년 쓰고 1년 쓰고 버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퍼니처, 에퀴먼트 여러 가지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IRS에서 생각해보니까 당신이 퍼니처는 한 10년은 쓸 것 같은데 그렇게 테이블에 IRS 테이블에 10년이라고 써 있다면 6만 불을 샀더라도 매년 그 10년을 나눠서 10%씩 10분의 1씩 6천 불씩만 매년 경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히 Fixed Asset이라는 고정자산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회사에서 회계 관리를 하고 그 depreciation, 가치가 떨어지는 것만큼 그것에 대한 경비 처리를 인정해 주게 됩니다. 감가상각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가구는 뉴욕 브랜치를 위해서 구입을 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뉴욕 브랜치라고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결국은 우리 회사의 경비로 없어지는 돈이지만은 한 해에 1년 내에 다 쓰지 못해서 여러 해에 걸쳐서 사용하게 되는 가구라든지 컴퓨터라든지 혹은 공장 설비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꼭 Fixed Asset을 선택하여야만 됩니다. 퀵북에서는 Fixed Asset만 별도로 관리해 준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Fixed Asset 이렇게 샀기 때문에 Save and Close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 서플라이는 비워놓아도 되고 보기 싫으니까 지워버리면 됩니다. Save and Close. 이번에는 오피스 서플라이를 오피스 디팟에서 샀는데 뉴욕 브랜치를 위해서 크레딧 카드 3001로 구입을 했습니다.
크레딧 카드로 상품을 구입하였을 때에는 똑같이 여러분들이 수표 발행한 것처럼 뱅킹에 가셔서 뱅킹 메뉴에서 책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가면 엔터 크레딧 카드 차지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 크레딧 카드에 구입한 것을 뜻합니다. 크레딧 카드 차지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수표 발행과 비슷한데 그 중에서 자, 크레딧 카드 어떤 크레딧 카드로 사용을 했느냐? 3001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3001 알버트 브라운이 직원 카드를 가지고 물건을 구입하였는지 혹은 리펀드를 했는지 지금 아직까지 한 번도 사용 안 했기 때문에 밸런스는 0입니다. 지금은 물건을 구입하기 때문에 purchase에 놔두고 purchased from office depart 날짜는 2월 3일입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expenses 칸에 가서 물건을 구입하지 않았을 때에는 expenses 칸에 가서 처리를 하고 물건을 구입하였을 때에만 items에 가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엔트리를. 자, 그래서 이렇게 어카운트 자리가 너무 조금이라면 여기 헤더에 와서 가만히 해서 이렇게 얼마든지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어마운트도 너무 작고 이런 식으로 여기 자체에서 이 스크린의 사이즈도 여러분들이 키우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번에는 오피스 서플라이이기 때문에 가서 클릭을 하고 그냥 클릭을 하고 우리가 여기서 오피스 서플라이를 찾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여기서 그냥 OF하고 쓰게 되면 OF가 들어가 있는 거 마침 오피스 서플라이는 하나밖에 없네요. 그래서 오피스 서플라이를 선택을 하시고 어마운트는 645불 구입은 뉴욕 브랜치를 위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크레딧 카드 3001번으로 2월 3일 날 purchase 했다는 것을 쓸 때는 이렇게 쓰게 됩니다. 또다시 save and new 하고 다음번 크레딧 카드 구입을 연습하겠습니다. save and new 한 다음에 이번에는 크레딧 카드를 3002번으로 지불을 했어요. 그러니까 3002번 직원 샘 콜먼이 구입을 한 겁니다. 이렇게 메인 어카운트의 이름을 짧게 적어놔야만 그 진짜 서브 어카운트의 이름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이 앞에 메인 글자도 빼버리면 오히려 서브 어카운트의 이름이 더 잘 보입니다. purchase 했는데 이번에는 홈디팟에서 가서 샀습니다. 그러면 안 돼 있기 때문에 홈디팟은 우리가 가서 물건을 구입하는 데이기 때문에 vendor 타입이고 이름은 홈디포 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OK 날짜는 2월 4일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expense인데 여기서 클리닝 서플라이를 구입했어요. 이번에는 클리닝 서플라이를 LA 지점을 위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카운트에 가서 클리닝 서플라이라는 것을 만약에 우리가 청소 용역 회사가 돼서 클리닝 서플라이가 큰 금액을 산다면 클리닝 서플라이라는 것을 해서 add new 해서 새로 만들어야겠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클리닝 같은 거는 메인터넌스 익스펜스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메인터넌스에 관한 것을 뭐 만들어준 것이 있는가 했더니 퀵북스가 Repairs and Maintenance를 만들어준 것이 있습니다. 타입은 Expense. 이 어카운트들을 작업을 하실 때마다 항상 타입에 신경을 쓰시면 나중에 자동으로 어카운트의 타입이 여러분들이 머리에 남게 됩니다. Repairs and Maintenance를 클릭을 하시고
없으시면 만드시는 건 당연하시고요. 거기에서부터 917불 25센트. 이것은 LA 지점을 위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크레딧 카드. 그 다음번에 하나 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ave and new를 하시고, 이번에는 2월 5일 날 스테이플즈에서, 자, 여러분들이 여기 드랍다운 버튼을 클릭하셔서 add new를 누르셨지만 또 더 빠른 방법으로는 여기다 직접 스테이플즈라고 쓰시고 그냥 다음 작업을 하려고 하면 여기에 스테이플즈는 없기 때문에 퀵 애드를 해줄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럼 먼저 타이핑 네임을 타입을 하고 퀵 애드를 클릭하면 타입은 벤더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등록이 끝났습니다. 스테이플즈에 가서 오피스 서플라이, 시간을 줄인다는 것은 이렇게 항상 오피스 서플라이를 클릭을 하고, 이번에는 495불. 요거는 뉴욕 브랜치를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네. 크레딧 카드를 누구로 어느 크레딧 카드를 사용했느냐? 3003번 크레딧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탐 존슨의 3003번 크레딧 카드로 495불을 지불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네, 크레딧 카드를 계속 하겠습니다. 아직 2개 더 하겠습니다. Save and New를 클릭하시고, 이번에는 홈디포에서 카드 3002번으로 항상 장부 정리하실 때 꼭 어카운트, 크레딧 카드 그걸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홈디포에서 이번에도 역시 리페어 마테리얼로 머티리얼을 3,526불 25전을 사서 리페어용 구자로 했는데, 자, 이 서플라이는 뉴욕 브랜치에서 사용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또다시 세이브 날짜는 2월 6일 세이브 앤 뉴 하시고 2월 7일 스테이플즈에서 크레딧 카드 3002번으로 오피스 서플라이 자동으로 이렇게 프리필 해줬을 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 혼동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는 사용하시는 분이 결정을 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프리필 되어 있던 것을 적어줄 것인지 아닌지는 세팅해 가셔서 바꾸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 요건 마지막은 LA 브랜치인데 요 LA 브랜치는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잊어먹고 안 적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여기는 일부러 클래스는 비워놓고 2월 7일 Save and Close 해서 작업을 크레딧 카드 사용을 끝내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우리가 크레딧 카드 사용한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가서 보자면 컴퍼니에 가서 차트 오브 어카운트를 가서 여기 비자 메인 카드에 가서 봤더니 어떻게 되느냐? 3000번은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3001번은 총 645불. 3002번은 총 5,938불 50전. 한 번 산 것인지 10번 산 것인지 이 금액은 가지고는 알 수가 없죠. 3003번 크레딧 카드는 495불을 지불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카드 구입 총액 7,078불 50전이 여기에 이렇게 총 합이 마더 어카운트인 비자 메인이라는 어카운트에 이 총 합산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크레딧 카드가 만약에 50장, 100장 회사가 사용을 하고 있다면 하나하나 지금 얼마 밀려 있는지 이걸 보고 감을 잡을 수가 없죠.
그럴 때에는 비자 메인의 금액만 딱 보게 되면 이번 달 총 구입한 크레딧 카드 구입 금액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레딧 카드가 여러 장일 경우에는 이 같은 시스템을 사용하시고 크레딧 카드가 한 장 혹은 두 장밖에 없을 때에는 구태여 서브 어카운트를 만드실 필요 없이 그냥 비자 3000번, 비자 3001번 두 개를 어카운트, 서브 어카운트가 아닌 어카운트로 등록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카드 숫자가 수십 장이 된다면 꼭 이렇게 비자 메인의 서브 어카운트로 만드셔야만 크레딧 카드 관리가 아주 중요해 편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우리가 총 7,078불 50전의 구입을 했는데 자, 크레딧 카드 회사에서 스테이트먼트가 날라와서 돈을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2월 28일 날 우리는 7,078불 50전을 갚아야 되는데 크레딧 카드 스테이트먼트에는 캐시 리워드가 있어서 그 리베이트로 우리한테 70불 78전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것도 또 우리가 갚을 때는 여기 크레딧 카드에다가 하여야만 적용을 하여야만 됩니다. 자, 이건 클로즈 해놓고 돈을 갚으니까 자, 지금은 온라인으로 수표로 갚았다고 하겠습니다. 은행구자에서 뱅킹 메뉴에서 라이트 체크스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지불을 하셨던 데빗 카드로 지불을 하셨던 전부 일단은 수표 은행구자에서 나간 거기 때문에 라이트 체크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라이트 체크스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번에 우리가 999 구좌에서는 모든 카드에 관한 것들은 그 구좌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크레딧 카드로 우리가 판매를 하였다거나 혹은 직원들이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우리는 999 구좌를 사용합니다. Pay to the order of에는 우리가 ABC뱅크에서 크레딧 카드는 등록을 했지만 ABC뱅크는 우리가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네임으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Add New를 클릭을 하시고 뱅크는 우리가 주로 돈을 갖다 준다든지 하는 서비스 피드를 낼 때도 있지만 즉 벤더와 같은 역할을 할 때도 있지만은 우리가 돈이 남아서 예금을 한다던가 할 때는 오히려 우리한테 이자를 지불을 하기 때문에 커스터머처럼 우리한테 돈을 가져오는 역할도 합니다. 이와 같이 두 가지 역할이 어느 것이 메인인지 구별이 힘드시다면 타입은 other로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입은 other를 고르시면 되겠고 퀵북스 온라인을 사용하시는 분은 퀵북스 온라인에는 other라는 타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이나 투자자 같은 거는 타입을 벤더를 고르셔야만 됩니다. 자, 오케이 해서 네임은 ABC뱅크. 오케이 하겠습니다. 은행 수표 넘버는 자동으로 넘어가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자 2월 28일 날 우리는 ABC뱅크에 수표를 하는데 수표 번호가 아니라 우리가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거기에서 온라인으로 페이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다가 온라인. 물론 이게 귀찮으면 온라인이 많으시면 저는 할 때 on만 씁니다. 그래도 저는 다 알고 저의 회계 직원들한테는 on은 온라인 지불한 거야. 뭐 au는 오토페이로 매달 나가는 거야. TR은 트랜스퍼를 한 거야. WI는 와이어를 한 거야. 다 쓰게 하실 수도 있고 그와 같이 약자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자, 어카운트. 여기 퀵북스 체크를 사용을 해서 은행 구좌에서 ABC뱅크의 크레딧 카드를 빚을 지불해야 되는데 여기에 갔더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크레딧 카드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비자 메인으로
여기를 클릭해서 우리가 돈을 갚게 된다면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여기 하나하나에 있는 잔 금액들이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테이트먼트에 가서 봤더니 이번 달에 3000은 645불 스테이트먼트에 이게 항상 다 써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대로 가져다가 옮기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번에는 3002는 스테이트먼트 보니까 5,938불 50전이라고 써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카드. 이번에는 3003 카드는 495불을 사용했다고 스테이트먼트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적는 거니까 어려운 건 없습니다. 비즈니스 크레딧 카드는 항상 카드별로 그 사용 총액, 사용처가 따로따로 나와 있고 총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총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번에는 70불 78전. 지금 여기까지 총액은 7,078불 50전에서 이건 우리가 펄체이스한 총액인데 캐시 리베이트가 있어요. 그러면 캐시 리베이트라는 거는 여기에 없습니다. 만들어 놓은 것이. 이런 것은 other income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이 경비 쓴 것이 적어진 거지만 other income으로 잡으시는 것이 계산해서 편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는 세일즈 디스카운트 같은 것으로 버는 것밖에는 없기 때문에 새로 만드셔야 됩니다. add new 하시고 인컴은 인컴인데 이거는 우리 정상적인 인컴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밑에 가서 여기 있는 가장 대표적인 어카운트가 아니라면 밑쪽에 있는 데 가서 여기에 가면 other income이 있습니다. 그래서 other income은 뭐 dividend, interest, 뭐 insurance reimbursements, credit card, rebate도 여기에 우리가 포함을 시키는 것이 가장 reasonable 합니다. 그래서 continue 하시고 여기에는 credit card, rebate인데 credit card하고 다 쓰다 보면 잘 안 보이니까 그냥 C 카드라고 하면 다 알아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크레딧 카드, 리베이트 혹은 리워드 그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리워드가 더 낫겠습니다. 크레딧 카드, 리워드로 라는 이름을 적어서 이와 같은 other income, 크레딧 카드, 리워드는 디스크립션에다가 당연히 여기에는 좀 더 확실하게 크레딧 카드, 리워드 혹은 캐시 리베이트 내용을 자세하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Save and Close 하시고 자 크레딧 카드에서 거기에서 보면 70불 78전은 디스카운트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쓸 때에도 마이너스 자를 먼저 써주고 70전 78불 하고 써주어야만 됩니다. 그렇죠? 이건 우리가 갚을 돈인데 갚을 돈에서 빼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돈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70불 78전 요 옆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70불 78전이 아니라 우리가 크레딧 카드 회사에 갚아야 될 7,007불 72전만 갚으면 이 밸런스가 여기에 나와 있게 되겠습니다. 자, 클래스에는 뭐를 써야 되나요? 지금 현재 회계 직원이 비자 3,000번을 이걸 어느 경비로 써였는지 어느 브랜치를 위해서 썼는지를 알 길이 없죠. 아니면 장부를 하나하나 다 가서 이것들을 찾아봐야 되니까 이렇게 3개를 썼다면 3개, 4개를 한 직원이 샀는데 하나는 LA 브랜치, 하나는 뉴욕 브랜치 뭐 이런 식으로 썼다면 여기에는 뭘 써야 될까요? 쓸 수가 없습니다. 비워놓아야만 됩니다. 왜 비워놓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비자 3,000번 하나하나 3,002번 하나하나 사용할 때마다 5,938불 50전 중에서 917불 25전은 LA를 위해서 사용을 했고 뭐 3,526불은 뉴욕을
위해서 사용했고 그런 걸 다 써놨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리는 타치하지 않아도 퀵북스가 알아서 전부 다 하나하나의 익스펜스 클래스를 적용해서 보고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갚고 Save and Close를 클릭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것은 자동으로 퀵북스와 은행 혹은 크레딧 카드 회사가 연결이 되어 있다면 아까 뱅크 피드라고 그러죠. 그래서 크레딧 카드 컴퍼니나 뱅크와 오토매틱 피드가 이미 되어 있다면 회계 직원은 이렇게 엔트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밤이 되면 그날 사용한 크레딧 카드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내 퀵북 장부 옆에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컨펌하는 것들은 전부 다 장부로 자동으로 옮기고 거기에서 뭘 특별히 바꿔야 된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때는 그걸 내가 고친 다음에 컨펌을 해주면 내 장부로 자동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에는 회계 직원은 크레딧 카드 사용에 대한 것 같은 거는 엔트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카드 지불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월 9일 날 에디슨사의 뉴욕 지점 전기세 1,875불 35전을 데비카드로 지불을 했습니다. 그때는 데비카드는 우리 은행 구좌에서 직접 지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write checks 수표 발행과 똑같습니다. 단지 데비카드는 사용하는 그 순간에 immediately clear되는 그 자리에서 펀드가 빠져나가는 그와 같은 수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비카드가 어디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우리 999 구좌에서 이거는 디폴트 어카운트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런데 이건 여러분들이 구자를 여러 개 사용하신다면 Do not display this message in the future를 눌러 놓으시면 이와 같은 워닝 메시지가 뜨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날짜는 2월 9일입니다. 지불은 에디슨에다가 했어요. 이렇게 electric expense라고 자동으로 적어줘서 이런 경우에는 편합니다. 1,875불 35센트를 지불을 했는데 자, 이것은 뉴욕 지점의 전기 electric expense예요. 자, 이걸 데빗 카드로 지불을 했는데 데빗 카드 5000으로 지불을 했습니다. 수표 번호에 여기에다가 데빗 5000 이렇게 쓰시는 방법이 가장 정확합니다. 아니면 여기 메모에다가 데빗 혹은 D라고만 쓰시는 경우도 있고 그 약자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사용은 자, 수잔이 사용을 했다. 이렇게 수잔 스미스였나요? 수잔 스미스의 데빗 카드 5,000번으로 지불을 하였다 하게 되면은 수표를 직접 발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표 넘버 대신에 넘버는 데빗 5,000번. 좀 더 정확하게 쓰시려면 데빗 카드 5,000번은 수잔 스미스의 것이다 해서 여기에다가 메모에다가 써놓으시면 나중에 찾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퀵북스에서 아주 파워풀하게 서치 기능이 있습니다. 퀵북스에서는 내가 메모에다가 5000이라고 써놓은 것만 찾아달라. 수표 번호의 5000인 걸 찾아달라. 금액이 1,875불 35전짜리를 찾아달라. 혹은 금액이 100불 미만인 것만 찾아달라. 금액이 10만 불 이상인 것만 찾아달라. 에디슨과의 거래를 전부 다 찾아달라.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이 조금만 기억이 된다면 어느 한 부분만 알고 있다면 퀵북스는 순간에 그걸 찾아주게 됩니다. 그걸 find 기능이라고 해서 에디스에 가면 여기에 find 지금은 수표 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find checks지만 수표를 이걸 클로즈 하게 되면 general한 find 창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모 같은 데다 적어 놓는 거에 주저하지 마실 것이 메모에 써 놓으면 나중에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월 9일 날 지불을 해서 Save and 또 데비트 카드로 또 하나를 더 지불을 했습니다. 그래서 Save and New를 하겠습니다. Save and New를 하고 이번에는 운송비로 LA 직원 브라이언 리가 데비트 카드 5002로 지불을 했습니다. vendor인데 이름을 하나하나마다 다 하기 힘든 various vendors라는 것을 사용하셔서 구태여 꼭 하나하나 identify 할 필요가 없다면 이걸 사용하셔도, 혹은 miscellaneous vendors라는 것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둘 중에 하나 편하신 대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해놓으시면 앞으로는 별 저기를 없다면, 요번에 근데 이거는 우버를 탔어요. 그럼 오케이 우버, 혹은 뭐 유호를 탔다 그러면 여기다가 유홀, 이런 식으로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카운트에는 요번에 트랜스포테이션 익스펜스예요. 그러면 자, 퀵북이 나한테 만들어줬을까 하고 트랜스포테이션을 클릭을 해보니까 없습니다. 비슷한 것이 있는지 이제 보고 싶으시면 그때는 여기에 가셔서 익스펜스 타임만 몰아주었으니까 갔더니 오토모빌 익스펜스는 있어요. 그러나 이건 우리 회사 자동차에 대한 익스펜스에 관한 거고, 제3자 트랜스포테이션 같은 거, 델리버리 피 이런 것이 아니면 어떤 때는 포스티지 앤 델리버리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지금 만들어준 게 없네요. 메뉴에 가서 add new 하시고, 경비기 때문에 expense continue, 이름은 postage and delivery.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UPS에 간다든지 뭐 FedEx를 했다든지 우체국에 갔다든지 혹은 여러 가지 델리버리를 남한테 주었든지 우리가 차를 빌려 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ostage and delivery라는 어카운트를 만들어 놓고 Save and Close 그렇게 하시고 금액은 1179불을 지불을 했습니다. LA 직원 지불은 데비트 카드 5002번으로 지불을 하였고 유홀이고, 여기에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데비트 카드 5002 브라이언, 혹은 여기 유홀은 여기에 있는 금액 바로 옆에다가 여기다가 쓰시고 지우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various vendor지만 그 중에서 유홀에게 1179불 LA 경비를 지불하였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Save and Close.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엑서사이즈 1과 2를 풀었을 때 우리에게 보여주는 P&L, Profit and Loss by Class, 지점별 손익계산서와 2월 28일 밸런스 시트를 보여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엑서사이즈 2의 강의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choicestudy.com의 케빈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라이크를, 또 다른 강의를 구독하시려면 subscribe, 구독을 클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